많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조금 잘 안 되면 마플 시너지의 그 대표 문제나 좀 난이도 낮은 문제들을 미리 풀어보고 다시 풀어보고 이렇게 하시고, 요거 한 번 풀고 덮지 마시고 나중에 복습하고 계속해서 보세요. 알겠죠? 해석의 문제니까. 1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1부터 10위까지 자연수 12개 들어있네요. 그리고 두 부분 집합 보듯이 있습니다. 가 조건부터 확인해 볼게요. 가. 의미를 잘 파악을 해봐요. A 집합과 X 집합, X가 뭔지 모르겠는데 X 집합의 합집합을 했대. 이게 어떤 의미예요? A도 들고 오고 X도 들고 왔어. 그런데 정리를 해보니까 X더래. 어떤 의미니? X가 이미 A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들고 있다는 얘기죠. 왜? 하나라도 X에는 없지만 A에 있는 원소가 있다 그러면 우변이 X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의미상 그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포함 관계가 가에서는 A 집합이 X 집합에 포함되어 있다. 또는 A가 X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A 집합의 원소가 1, 2니까 1, 2라는 원소는 반드시 X 집합에 들어있어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 여기 보면은 부분 집합 X는 몇 개인가요? 개수를 세는 거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 세는 유형을 잠깐 생각해 보면 원소가 몇 개냐를 체크를 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거기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또는 빼야 하는 것, 요거를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가조건에서 원소 1, 2는 들어있어야 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조건으로 한번 가볼게요. 나는 첫 번째가 관론에 들어있는 B 차 A, B 차집합 A 이렇게 할 건데 얘는 어떤 의미였냐면 앞에 있는 게 기준이었어요. 그죠? B 집합을 기준으로 놓고 뒤에 A와 겹치는 원소는 제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B를 쳐다볼게요. 짠, 2, 3, 5, 7 이렇게 있는데 A랑 겹치는 게 누구? 2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2만 이렇게 날린 게 B 차집합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 5, 7 이렇게 가져올게요. B 차 A의 원소는 3, 5, 7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나 조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구한 3, 5, 7 집합과 X라는 집합의 교집합 연산이죠. 교집합을 구해봤더니 5랑 7이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오, 그러면 5랑 7은 여기 있고 여기 있어야 하잖아. 그지? 그러면 X는 5, 7은 가지고 있어야 겹치는 거죠. 따라서 5랑 7도 X의 원소여야 돼. 근데 문제는 B 차집합 A에 들어있는 또 다른 원소인 3인데 이 3은 X에 들어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왜? X에 3이 들어있으면 교집합에 3이 있어야 되거든. 결과에다가. 그런데 결과에는 5랑 7만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3은 겹치지 않아야 하니까 3이라는 원소는 X에 없어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x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한꺼번에 써보면요. 어머나 x에는 1, 2, 5, 7은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3은 빠져야 돼. 이렇게 됩니다. 빠져야 돼. 그러면 우리가 전체 집합이 1부터 10위까지니까 원소 12개가 있겠죠. 그죠? 원소 12개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몇 개? 4개. 이렇게 표현할게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거 4개, 빠져야 하는 거 1개. 우리 부분집합 구할 때 이거 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빼서 지수 처리하기로 했죠.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가볼게요.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 제곱인데 전체 1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 2, 5, 7 4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쌤이 뭐라고 설명해 줬냐면 얘네들 VIP 대우해서 빼놨다가 남아있는 부분집합, 남아있는 원소들로 만든 부분집합 해서 다시 집어넣기로. 그럴 때 부분집합 개수는 안 바뀔 거니까 빼놓고 한다 그랬어요. 빼기 4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원소 3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3은 빼버리면 되겠죠. 몇 개? 1개.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2의 7제곱이 될 거고요. 128. 여러분 대부분 잘 푸셨더라고요.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그림을 보고 식을 도출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기를 쳐다보면서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썼다 지웠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하세요. 알겠죠? 1번 적용해 볼게요. A와 B의 교집합. 그냥 보기만 하세요. A와 B의 교집합은 AB 겹치는 여기겠죠. 그죠? 교집합인데 거기서 C 집합을 차집합하래요. 아까 뭐라 그랬니? 앞에 있는 집합이 기준이 되는 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빨간색 칠해놓은 집합에서 C랑 겹치는 걸 제외하겠다라는 얘기죠. C랑 겹치는 데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딱 제외하겠다는 얘기야. 어때? 정확히 이게 정답이죠. 그죠? 이렇게 확인하시라고요. 그림을 보고 이렇게 복잡한 식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될 거고요. 몇 가지 더 해볼까요? 2번 보겠습니다. A와 B의 합집합. 그럼 어디겠니? 이거 전부겠죠? 여기서 뭐야? C 집합, 차집합하래요. 그럼 C를 날려버려. 이렇게 되겠네. 그럼 C를 날리면 여기만 제외하고 다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럼 이렇게 이 부분이니까 2번은 택도 없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뭐 3번은 원소의 개수 셀 때 나왔던 거죠. A 교집합 B에다가 교집합 같은 연산이면 이거 결합법칙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A 교, B 교, C 셋 다 겹치는 부분 이렇게 될 거거든요. 셋 다 겹치는 부분은 어디겠니? 여기겠죠. 그죠? 이런 거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1번이야.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가볼 건데 쌤이 요거 왼쪽 밑에다가요 개념을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유형으로 종종 등장하는 거라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여기 위에다가 하나 적어 올게요. 지금 세모 연산을 x세모 y라는 집합 연산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x에서 y를 차집합, 합집합 y x 차집합. 이 뜻은 x에서 y랑 겹치는 거 빼고 y에서 x랑 겹치는 거 빼서 다 들고 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벤 다이어그램에도 그려볼 텐데 그래서 요런 유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요. 대칭 차집합.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x 집합이 이렇게 있고 뭐 일반적으로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도록 그릴게요. y 집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합집합은 걱정 없이 다 색깔 칠하면 됩니다. 있는 대로. 그렇죠? 겹치는 걸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나오는 x 차집합 y는 아까 얘기했듯이 x에서 y랑 겹치는 걸 빼는 거야.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됩니다. 합집합 할 거니까 여기다 붙일 건데 뒤에는 y 차집합 x예요. 그러면 기준이 y니까 y에서 x랑 겹치는 걸 빼면 이쪽 부분이 되겠죠. 안 그러시냐? 자, 이쪽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두 집합이 있을 때 한쪽에서 한쪽 차집합해서 전부 합쳐놓은 거.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상 느낌이 어떠냐면 지금 선생님이 점선으로 표현했는데 이 점선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모양이 대칭 형태를 띠죠. 그래서 이거를 대칭 차집합 또는 식의 특징 자체가 x에서 y 빼보고 y에서 x 빼보고 대칭을 이루더라. 그래서 대칭 차집합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뭐 교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이것의 연산식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접근해야 조금 더 편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연습을 하면 x 차집합 p 그러면 기준 x에서 y랑 겹치는 걸 빼고 거꾸로 y 기준에서 x랑 겹치는 걸 빼고 다 칠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대칭 차집합이라는 걸 본다면 이제 여기 두 가지를 적을게요. 대칭 차집합이 성립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x 세모 y. 자, 세모는 나중에 동그라미로 바뀔 수도 있고 뭐 별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정해진 기호는 아니야. 정의 자체가 x 차집합 y 합집합 y 차집합 x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대칭 차집합으로 부르는 거지 세모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이 기호는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성립하냐면 대칭 차집합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바꿀 수 있어 라는 얘기야. 교환 법칙 성립한다.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x 세모 y는 조금 전에 정의되어 있던 대로 x 차집합 y 합집합 y 차집합 x 이렇게 구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 다음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y 세모 x는 정의에 따라 y 차집합 x 합집합 x 차집합 y라고 적어줄 수 있는데 그럼 잘 생각해봐. 좌변에 x 차집합 y가 우변에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좌변에 y 차집합 x는 우변에 여기 있답니다. 근데 얘네들을 합집합할 거야. 그럼 합집합 자체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바꿔도 무방한 거지, 위치를. 아, 그러면 모양이 정확히 같구나. 그래서 얘네 둘은 교환 법칙 성립하더라. 괜찮죠? 대칭 차집합의 첫 번째 성질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입니다.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그려야 되니까 옆에다가 가보자. 두 번째 결합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x 세모 y를 먼저 하고 다시 대칭 차집합 z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물론 교환 법칙도 성립하지만 요거 순서를 그대로 두고 x 세모 괄호 열고 y 세모 z 그럼 이게 정확히 결합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아까는 교환 법칙이었고 지금은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필요에 따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요거 할 때 정확히 이제 잘 해놓읍시다. 볼게요. 집합 3개가 등장했으니까 동그라미 3개 그려놓고 볼게요. 삼각형 형태로 그려본다 그랬죠? 하나, 둘, 셋, x, y, z. 자, 이렇게 놓고 봅시다. 이따가 우변도 할 거예요. 미리 그려놓고 볼까요? x, y, z 로 봅시다. 자, 좌변부터 한번 볼게요. 쌤이 지금 녹색 칠하는 것부터 처리를 할 건데 여기 x 세모 y 이게 뭐라고요? 대칭 차집합. 그러면 x에서 y랑 겹치는 거 빼고 y에서 x랑 겹치는 거 빼고 이렇게 되겠네요. x, y 위에 거랑 왼쪽 밑에 거 보면 되겠죠? 그대로 색깔 칠해 봅니다. 어디니? y쪽에만 있는 부분 이만큼 에다가 x쪽에만 있는 부분 요만큼 대칭을 이루면서 칠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x 세모 y 대칭 차집합 영역이야. 맞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녹색으로 표현했는데 요거를 하나의 이제 집합으로 보는 거예요. x, y, z w 집합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집합과 z의 다시 대칭 차집합이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기준을 하나씩 잡아서 겹치는 걸 제외하면 되거든. 맞죠? 겹치는 걸 제외한다로 보면 된다. 먼저 녹색에서 z랑 겹치는 걸 제외해 이렇게 되거든. 녹색은 지금 칠해놓은 거잖아. 그러면 z랑 겹치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 영역이 겹쳐요. 그럼 그거를 제외하면 되지. 그게 첫 번째야, 그지? 그럼 제외하면 요렇게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색깔을 안 칠할게요. 겹칠 수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왜? 녹색 기준으로 Z 겹치는 거 제외했고 반대로 또 해야 되잖아. 세모 연산 자체가 대칭 차집합이니까. 그러면 Z를 기준으로 녹색이랑 겹치는 게 아까 체크 표시해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Z에서 그것만 제외하면
여기가 되겠죠. 이건 칠할게요. 여기랑 요쪽이 되겠지. 여기.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요쪽 부분이 됩니다. 괜찮죠? 자, 이게 좌변에 있던 녀석이었고 같은 개념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y랑 z를 먼저 대칭 차집합 구하고 그걸 x랑 대칭 차집합 구해보래요. y, z는 밑에 두 개, 왼쪽 오른쪽을 하면 되겠죠? 똑같이 가보겠습니다. y 대칭 차집합 z 구하면 y쪽에 있는 건 요만큼과 z쪽에 있는 건 요만큼이 되겠죠. 요게 대칭 차집합 영역입니다. 그쵸? 그럼 이제 얘랑 누구? x랑 하라 그랬거든. 그러면 녹색과 x를 하는 거니까 겹치는 부분을 체크해 놓으면 여기란 말이에요. 따라서 x에서 녹색과 겹치는 걸 빼면 요쪽 부분과 여기 안쪽 부분까지겠죠. 이게 x에서 녹색 부분 겹치는 걸 뺀 차집합입니다. 거꾸로 녹색에서 x랑 겹치는 걸 뺀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다. 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x, y, z만 있는 영역 칠해졌고 셋 다 겹치는 부분 영역 칠해졌어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비교해보니까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죠. 아, 같구나. 따라서 결합 법칙이 성립하구나. 이런 거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짠. 자, 요거는 연산을 좀 해야겠죠. 그런데 A 교집합, B 합집합, C를 굳이 이제 분배 법칙 써가지고 안 해도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표현할 거니까 요거까지만, 여기 지금 세모 앞에 있는 저 집합까지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 위쪽에다가 하겠습니다. A, B, C 그려놓고요. A, B, C 그려놓고요. B와 C의 합집합과 A의 교집합입니다. B와 C의 합집합은 이만큼이겠죠. 거기를 A와 교집합을 구하세요니까 빨간색 부분이 우리가 찾는 영역이 되겠군요. 이 부분 짠, 이렇게 됩니다. 이걸 지금 어디를 표현한 거냐면 앞부분 여기를 표현한 거야. 이만큼. 괜찮죠? 그 다음에 세모가 있는데 그 세모는 뭐 나중에 하고요. 괄로 쳐져 있는 여기로 가봅시다. B 대칭 차집합 C. 그럼 여기다가 밑에다가 한 번만 더 체크해 볼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른 그림으로 그냥 체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려놓고 A, B, C. B 대칭 차집합 C는 B 쪽에만 있는 거 파란색, C 쪽에만 있는 거 파란색,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니? 그러면 이쪽에 있는 빨간색과 이쪽에 있는 빨간색과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의 뭐예요? 대칭 차집합 연산이거든. 괜찮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간색에서 파란색이랑 겹치는 걸 빼고 파란색에서 빨간색이랑 겹치는 걸 빼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 살짝 보면 그냥 까만색으로 표현할게요. 겹치는 부분이 여기랑 여기가 겹치거든. 밑에도 표현해보면 여기랑 여기가 겹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빨간색에서 체크 표시한 거 빼고 들고 오면 돼. 그러면 정 가운데만 하나 들고 오면 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란색에서 체크하는 데 빼면 왼쪽, B쪽에만 있는 쪽, C쪽에만 있는 쪽 요거만 들고 오면 되네요. 맞지?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여기서는 교집합, 합집합 요거 가지고 식을 막 정리한 다음에 하진 않았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접근했습니다. 자,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전체 집합에 두 부분 집합 AB가 있는데 연산을 조금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옳은 것만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원소 보는 거는 나중에 하고요. 이게 어떤 영역인지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U, 그래서 큼지막하게 그려볼게요. U. 이만큼을 A 집합, 그 다음에 이만큼을 B 집합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자, 원소 이따 보기로 했고, 첫 번째 A와 B 여집합의 합집합 표현해 볼게요. A와 B 여집합의 합집합이니까 A는 일단 집어넣으면 되죠. A는 이만큼이 들어갈 거고, B 여집합을 여기다가 또 붙일 거니까 B 바깥 부분을 또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뭐 이렇게 연결할까? 자, B 바깥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합집합이니까 한꺼번에 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짠. 요게 첫 번째 단서인 A와 B 여집합의 합집합이에요. 요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 A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는 여기인데 그것의 여집합이니까 바깥 부분이 되겠지요.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결론은 파란색 부분이랑 녹색 부분을 합쳐버리면 색깔이 다 칠해지죠. 맞니? 색깔이 다 칠해지잖아. 기억 보니까 전체 집합 구하라고 돼 있어. 구해보라고 돼 있어. 아, 지금 단서 두 개가 있는데 걔네 둘을 합집합하면 전체가 되는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맞죠? 괜찮니? 자, 그럼 이거를 우리 식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제 적을게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 요 덩어리랑 그 다음에 합집합을 해볼 거예요. 뒤에 덩어리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을 보겠다. 엄청 복잡하게 생겼죠? 그런데 하나하나 정리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부터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거 전체 여집합이면 다 여집합 적용하는 거 뭐라고 불렀죠?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다 정의하면 돼. 그러면 A 적용하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B 적용하고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체크해 보는 게 봐봐. 연산을 쭉 보면 이거 다 합집합 기호로 연결이 되죠. 합집합 기호로. 그럼 봐봐. B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합집합은 어차피 다 연산이 합집합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써도 상관없죠. 겹치는 건 어차피 한 번 쓸 거니까. 그래서 는 A 들고 오고요. 합집합 A 여집합 들고 오고요. 합집합 B 들고 오면 되거든. B 여집합 쏘리 한 번 써요. B 여집합 들고 오면 되거든. 자, 그런데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요. A와 그 바깥 부분을 합집합하래. 이게 뭔데? 전체 집합이죠. 전체가 등장했어. 그럼 여기는 아무거나 합집합하더라도 전체를 넘어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합집합하면 전체가 되겠죠.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결론 우리 어떻게 시작했죠? 주어진 단서 두 개를 합집합하면 전체가 된다라는 걸 본 거야. 그쵸? 따라서 크기 순서대로 쭉 쓸게요. 합집합하면 1, 2, 4 1, 2, 4 5는 겹치니까 한 번만 쓰고 5,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9, 12 이렇게 되겠네요. 3 어디 갔니? 3 빼먹었다. 야. 1, 2, 3, 4, 5, 8, 9, 12 그래서 기억은 맞다. 이렇게 됩니다. 맞다. 괜찮죠?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니은으로 넘어가 볼게요. 니은은
교집합의 원소가 8 하나냐를 보는 건데 우리 단서 중에 두 번째 단서가 교집합의 여집합이잖아, 그지? 그러면 봐봐,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훨씬 더 잘 보일 텐데 니은이라고 표현할게요. 전체는 이렇게 그릴 거고 A, B 이렇게 그릴 건데 자, 교집합의 여집합이 그러면 그 영역을 표현해 보면 아까 녹색으로 표현했던 거 녹색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교집합의 여집합은 이쪽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죠? 교집합의 여집합 바깥으로 교집합만 색깔이 비어 있으면 돼요. 여기입니다. 여기에 어떤 원소들이 있냐면 1, 3, 5, 9가 들어있어요. 물론 어느 영역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니은에서는 교집합의 위치를 보고 싶으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있는데 이게 궁금한 거잖아, 그지? 근데 녹색 부분과 그것의 여집합, 합집합 하면 전체가 되는 거니까 빨간색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들은 전체 집합 원소들 중에 1, 3, 5, 9를 제외한 녀석들이겠군. 따라서 이 녀석은 그쵸? 1, 3, 5, 9를 제외하면 누가 돼요? 전체가 우리 1, 2, 3, 4, 5, 8, 9, 12 이렇게 있으니까 1, 3, 5, 9를 제외하면 2, 4, 8, 12 이렇게 되겠다. 짠. 그러면 니은에서 교집합은 8밖에 없냐? 있네요.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가볼게요. 여기다 가겠습니다. 디귿. A 여집합, 교집합 B 적어볼게요. A 여집합, 교집합 B인데 우리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B 교집합 A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지. 교집합 여집합이 보이면 차집합으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B에만 있는 원소들이 되겠죠. B에만 있는 거. 요것도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까? 그릴 필요가 있나? 그릴 필요가 있나? 그려볼게요, 그냥. 전체 집합. 아까 그리던 거 그대로입니다. A 집합, B 집합. 그러면 B에만 있는 거는 요만큼이 되겠죠. 이게 디귿에서 물어보는 영역이에요. 아주 괜찮지? 되겠니? 자, 그런데 결국 우리가 단서를 다시 쳐다볼 건데 첫 번째 단서를 쳐다보니까 이거를 아까 처음에 여기 짠 파란색으로 표현했던 게 첫 번째 단서죠. 그게 지금 원소가 2, 4, 5, 8, 12야. 근데 우리 지금 뭘 구하려고 해? 빨간색 요 영역이거든? 처음에 그려놨던 영역이 그 나머지 요 영역이었구나. 맞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서에 있는 2, 4, 5, 8, 12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는 거네요. 전체 집합에서.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2, 4, 5, 8, 12를 제외해볼까요? 2, 4, 5, 8, 12 이렇게 제외하면 1, 3, 9 이렇게 남아야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요거는 1, 3, 9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거고 디귿에서 뭘 물어봐야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니까 3개 맞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문제 5번으로 가볼게요. 자, 요거 해석만 잘 하시면 그리고 해석할 때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볼게요. AN이라는 집합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조건을 보니까 X가 N 지정하면 그 숫자와 서로소인 자연수예요. 서로소. 그럼 서로소는 뭐였죠?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숫자 이렇게 됩니다. 맞죠? 공약수가 1밖에 없어야 돼. 그 다음에 BN은 또 조건을 보니까 n의 배수 n을 지정해주면 그것들의 배수들을 원소로 가져가는 집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볼게요. 여기 보이는 대로 가볼게. 기억
A2가 보이죠? 기억 한번 적어볼게요. A2는 n을 2로 지정했단 말이야. n을 2로 지정하면 an 정의로 갔을 때 x는 2와 서로소여야 한대요. 조건을 적어볼게요. 원소의 조건은 x는 2와 서로소 이렇게 돼야 됩니다. 2와 서로소. 2랑 서로소가 되려면 공약수가 1밖에 없으려면 공약수 2를 들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떤 숫자가 소인수분해 했을 때 2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2의 배수, 짝수라고 부르지. 그러면 짝수가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네. 아하, 그래서 A2를 다시 한번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 본다 그러면 x바 x는 홀수들만 가능해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2 또 봅시다. B2 옆에다가 적을게요. B2 의미는 n을 2로 지정했기 때문에 bn의 정의에 따라 x는 2의 배수 이렇게 되겠죠. 2의 배수. 자, 그런데 우리가 2의 배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네요. 2의 배수는 뭐다? 짝수다. 그래서 x바 x는 짝수 정도로 집합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2와 A2는 홀수들이고 B2는 짝수들이면 얘네들이 교집합이 있겠니? 없겠죠. 문제로 가보자. 그러면 합집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와, 홀수 다 가져오고 짝수 다 가져오면 뭐가 돼요? 자연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전체 집합 이렇게 되겠네요. 자연수. 따라서 기억은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넘어가 볼게요. 자, A2는 아까 홀수라고 했어요. A3 의미를 또 부여해보자. n을 3으로 지정했거든요. 그러면 x는 3과 서로소를 이루는 원소들 이렇게 될 거야. 3과 서로소. 그러면 다시 얘기해보면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3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3의 배수들은 다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본다 그러면 1, 2, 3 제외하고 4, 5, 6 제외하고 7 이렇게. 그래서 3의 배수가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니은에서 확인하는 게 뭐냐? A2와 A3를 합집합하래요. 좌변이. A2와 A3를 합집합하면 짠 이렇게 되면 자, A3 안에는 1, 2, 4, 7 뭐 이렇게 들어있을 텐데 합집합이니까 걱정 없이 A2에 있는 원소들 다 밀어넣으면 되거든. A2는 뭐였어요? 홀수들이었단 말이야. 홀수들. 여기다가 홀수 밀어넣으면 됩니다. 맞죠? 홀수 밀어넣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A5냐 이런 얘기입니다. A5. 그러면 A5도 적어볼게요. A5. 의미는 n을 5로 지정했으니까 x는 5와 서로소 이렇게 됩니다. x는 5와 서로소. 그럼 생각해봐. 위로 다시 돌아가서 A2와 A3를 합집합을 했어요. 여기로 올 거야. 합집합을 했어요. 그럼 A2가 홀수들이었으니까 홀수들을 다 밀어 넣을 거거든. 그런데 예시를 하나 체크해 볼게. A3에도 있고 A2에도 있는 홀수 5가 있거든. 그러면 5라는 원소는 파란색으로 쓸게요. 5라는 원소는 방금 구했던 A2 합집합 A3 니은에서 좌변에 있던 집합이에요. 여기에 들어있거든. 근데 A5는 5랑 서로소여야 되거든. 그럼 5의 배수는 제외해야 되잖아. 아, 5라는 원소는 A5에는 안 들어있어요. 그럼 니은이 성립하는 거니? 왼쪽은 5를 가지고 있고 오른쪽은 5가 없어. 그럼 두 집합이 같을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디귿 가볼게요. 이번에는 B를 해석하는 거네. 디귿 B2 2의 배수 B3
3. 3의 배수. 이거는 간단하게 해석 가능하죠. 그럼 디귿이 얘기하는 게 B2 교집합 B3야. 자, 이거 의미를 잘 해석해 봅시다. 교집합이니까 둘 다 성립하는 걸 들고 오는 건데, 즉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걸 들고 와야 돼요. 가장 작은 자연수 누가 있을까? 6이 있겠죠. 그죠?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 결국 뭐 구하는 거야? 공배수 구하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가 6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거 나열해볼게. 제일 작은 것부터 나열하면 6, 12, 18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간단히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6의 배수구나. B6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디귿으로 와볼게. 디귿 뭘 비교하냐면 좌변은 6의 배수들 모아놓은 집합인데 우변 B5는 무슨 뜻이야? 5의 배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의 배수 집합과 5의 배수 집합이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같아 달라? 다르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문제 6번.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이래요. 공집합 아닙니다. 그런데 엄청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A와 B 여집합이 서로소래요. 두 집합이 서로소.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식이 필요하죠. 두 집합이 서로소면 무슨 뜻?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래서 A와 B 여집합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요걸 적는 순간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릴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자, 교집합의 여집합은 이거 그대로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얘의 의미는 A 차 B 한 개 공집합이라는 의미랑 동일해. 그럼 여기 또 볼게. A를 기준으로 놓고 B랑 겹치는 걸 다 제외했는데 공집합이란 얘기는 남은 원소가 없다란 얘기야. 이 말은 다시 B랑 모두 겹친다는 얘기죠. 즉 A의 원소들이 B의 원소랑 모두 겹쳐. 그러면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로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본다면 기준이 되는 A집합이 B집합의 부분집합으로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A랑 B랑 비교했을 때 다 똑같으니까 다 빠져버린 거죠.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보시자. 기억.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다. 와, 우리 서로소다라는 정보로부터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다 찾아온 거죠. 이거는 눈에 보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해결해 볼게요. 니은이라고 적자.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 A 교집합 B부터 해결을 해볼게요. 그럼 A 교집합 B는 뭐지? 바로 위에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집합을 B집합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중이야. 그럼 교집합은 여기겠죠? 누구랑 같아요? A랑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을 구하세요는 뭐랑 같은 거예요? A의 여집합이랑 같은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니은으로 가보면 A 교집합 B 전체 여집합은 A 여집합이다. 오, 정확한 표현이네요.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가볼게요. 디귿 일단 연산의 구조를 보면 괄호하는 합집합, 그 바깥은 교집합. 이거 연산이 다를 때는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이 되겠습니다. 분배 법칙 적용할게요. 디귿. 뒤에 있는 A 교집합을 분배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A 여집합, 교집합 A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뒤에 있는 B 교집합 A 한 덩어리. 얘네 둘의 연결은 연산 안쪽에 있는 합집합 이렇게 될 거고요. 와, 그러면 첫 번째 요거는 A와 그 바깥 부분에 겹치는 부분이 없죠? 공집합. 그러면 공집합과 합집합이니까 사실 공집합 의미가 없어졌고 오른쪽에 한 번 더 적어보면 얘가 A 교집합 B겠죠. 뭐 B 교집합 A나 A 교집합 B나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교집합하면 A다 이렇게 되겠죠.
결론이 A더라. 오, 디귿 보니까 결론이 A. 맞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A 집합은 원소 2, 3, B 집합은 조금 복잡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집합이 등호 같다입니다. 그럼 집합이 같으려면 가지고 있는 원소가 정확히 똑같아야겠죠. 그러면 케이스를 두 가지를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순서 그대로 A의 원소 2랑 B의 원소 앞에 있는 2분의 A 더하기 B랑 같을 때, 그러면 3과 루트 AB가 같을 때 이렇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를 미리 적어놓고 올게요. 두 번째는 짝꿍을 바꿔가지고 2와 루트 AB가 같고 3과 2분의 A 더하기 B가 같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접근해보자. 근데 문제를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A 플러스 1과 B 플러스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는데 어쩌고저쩌고 됐고 마지막 구하면 되고, 마지막 줄 끝에 보니까 A와 B는 양의 실수다 이렇게 됐습니다. 양수면서 실수여야 한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로 가보죠. 짠! 이렇게 됩니다. 식을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A 더하기 B는 2를 곱해서 4가 되는 거고, 요거 양변 제곱하면 A 곱하기 B는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더해서 4 되고 곱해서 9 되는 어떤 AB가 양수여야 하는데, 일단 봐봐. 곱해서 양수니까 두 개가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더해서 4 하면 둘 다 플러스 플러스겠죠. 양수는 맞단 말이야. 느낌상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하던 거 그거를 적용해 볼 건데 뭐냐, A 더하기 B, A 곱하기 B 마치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구조죠.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세워본다 그러면 X라고 세울게요. X제곱 최고차항의 개수 1이라고 할게. 그러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를 주고 1차의 개수가 되고 두 근의 곱이 상수항이 된다는 0이라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워줄 수 있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니까 4, 두 근의 곱 1분의 9, 9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x가 a랑 b 이렇게 두 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얘기가 됐으니까 이게 실근을 갖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 적용해보는 거야. 1차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이렇게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1차 개수 절반 제곱 4 빼기 AC 1 곱하기 9, 9 이렇게 되네요. 어머, 어때? 0보다 작아. 이건 무슨 근이야 그러면? 허근이 되는 거죠. 요 두 놈이 허근이었어. 그런데 문제에서 조건이 뭐였죠?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안 된다. 맞지? 안 된다. 물론 여기서 아까 A 더하기 B가 4, A 곱하기 B가 9라고 했으니까 B는 4 빼기 A라고 조정해서 B 자리에 넣고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허근이 나와요. 그렇게 봐도 돼요. 지금은 2차 방정식을 세워서 판별식으로 바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게 이거죠. 이거죠. 짠! 여기로 올게요. 그럼 아까처럼 A 더하기 B부터 두 근의 합처럼 보이는 6, 그 다음에 A 곱하기 B는 양변 제곱해서 4, 요거 가지고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미지수를 T로 가져가 볼까요? T 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가정하면 T 제곱 합에 마이너스를 주며 마 6T 곱은 상수항 4는 0을 만족하는 T 값이 A랑 B라는 얘기야. 두 근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아까 했던 대로 판별식도 확인해보죠. 짝수니까 4분의 D라고 하면 절반의 제곱 9 마이너스 4 양수. 맞네요. 실근 가집니다. 맞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관계식은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수, 실수. 오케이? 됐죠? 자, 그럼 돌아가서 A 플러스 1과
b 플러스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적고 갈까?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n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a 플러스 1과 b 플러스 1이야. 그럼 조금 전에 하던 얘기를 또 합니다.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 쓸게요. a 플러스 1이라는 근과 b 플러스 1이라는 근을 합한 건데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마이너스 1분의 m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겠죠. 짠. 그러면 아까 a 더하기 b가 6이라고 했으니까 좌변 계산하면 a 더하기 b 있잖아, 그지? 그거 대신 6으로 갈아 끼우면 이건 얼마예요? 8이죠. 8. 따라서 우리가 찾는 m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8이야. 이렇게 찾을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두 근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 적어볼까요? 얘는 a 플러스 1이라는 근과 b 플러스 1이라는 근을 곱했다. 그러면 계산 a 곱하기 b, a 더하기 b 더하기 1까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n이더라. 1분의 n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 그러면 a 곱하기 b는 위에서 4라고 했고요. 이거 적어볼게요. 얘는 4라고 했고 얘는 6이었나요? 6이라고 했고 와, 그러면 n은 11이다. 이렇게 되겠죠. 11이다. 라고 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n 빼기 m 하세요. 19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8번으로 가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 R 리얼 넘버의 R이에요. 그 다음에 A 집합, B 집합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났는데 이거 해집합이라고 했었죠. 그죠? 부등식. 따라서 A부터 한번 표현해 볼게요. 조건을 만족하는 X를 가져오면 범위로 나타나겠죠. X 인수분해 바로 갈게요.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요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기가. 그러면 오랜만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쌤이 이거는 제곱의 개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고 0보다 크다. 요거를 가장자리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빠르게 했었는데 복습 삼아 함수를 들고 와볼게요. 이게 지금은 좀 귀찮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엄청 유용해지니까 자, 좌변에 있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을 2차 함수라고 쳐다보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하고 마이너스 2와 3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함수 값이 0보다 커야 돼. 이 말은 그래프가 x축보다 위로 가야 돼 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영역이 어딘데 등호가 없으니까 0이 되는 마이너스 2와 3은 빠져야 되겠고 x축 위로 정의가 되는 부분이 지금 색깔칠하는 요 영역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x의 범위는 이라고 하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다 했던 거 기억나요? 복습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 위의 식에서 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거 쳐다보고 어떤 숫자보다 커요. 이거를 기억 형태로 보고 가장자리로 풀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괜찮죠? 이고요. 그래서 A는 조금 있다가 수직선상에 한번 표현해보고요. B 집합으로 가보겠습니다. B 집합도 보면은 제곱의 개수가 양수, 1 양수. 그런데 부등호 방향이 0 이하. 즉 요거 시옷처럼 보이나요? 시옷처럼 보였으면 좋겠는데 요 녀석은 사이값으로 범위가 나올 거야를 예상할 수 있어요. 사이값.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A 집합은 가장자리 범위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X의 범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B 집합은 부등호 방향만 쳐다본다 하더라도 사이값으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두 집합의 해를 수직선상에 표현해 볼 건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요. 일단 그려놓고 봅시다. 그림은 크게 그려도 좋습니다. 이따시만하게 그릴게요. X축에다가
a부터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2에서 3 마이너스 2 기준부터 한 요 정도가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그거보다는 작아야 돼. 이쪽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3보다는 커야 돼. 요게 지금 A 집합의 표현입니다. 되겠죠? A 집합이니까 파란색으로 쭉 칠해볼까요? 아니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칠하지 마. 이게 A야. 그 다음에 가조건 이제 만족하도록 B를 배치할 건데 합집합을 하면 그게 누구랑 같대요? 실수 전체랑 같대. 그 말은 뭐야? 합집합했을 때 수직선을 다 덮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덮여있는 부분이 여기랑 여기죠. 안 덮인 부분이 여기란 말이야. 여기를 누가 덮어주면 돼요? B가 덮어주면 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덮여지는 게 맞니? 아니죠. 즉 이런 부분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실수 전체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여유롭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덮으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까만색 영역과 빨간색 영역을 다 합치면 실수 전체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가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이런 형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나조건을 보자고. A와 B의 이번에는 교집합을 보라고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교집합을 표현해보면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값에서 마이너스 2까지랑 3에서 어떤 값까지 이렇게 두 개 영역이 있을 것 같은데 영역이 하나밖에 없어. 어디야? 마이너스 5 이상 마이너스 2 미만. 그게 왼쪽에 있는 거겠죠. 그죠? 마이너스 2가 관여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5인 게 결정이 됐어요. 여기는 오케이.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3보다 크고 어떤 값보다 작다. 이거는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오른쪽으로 가는 건 같은 상태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왼쪽으로 당겨야 된단 말이야. 왼쪽으로 당기다 여기로 흘러 들어가면 되나요? 그러면 이 공간이 빠지죠. 그럼 뭐가 돼? 가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3 사이로 또 들어가면 안 된대. 그렇다고 해서 3보다 큰 쪽도 안 된대. 어디가 있어야 돼? 그렇지. 정확히 3에 가 있어야 되죠. 정확히 3에 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까만색과 빨간색이 다 실수 전체를 덮게 되는 거고 교집합을 구해보면 왼쪽은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은요. 까만색은 3을 등호가 없기 때문에 빼고 있어요. 그런데 빨간색은 3을 포함하고 있어도 겹치진 않는 거잖아. 그쵸? 따라서 3에 와 있어야 돼. 그러면 B집합만 다시 뜯어서 보면 마이너스 5에서부터 3 사이 값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죠. 짠. 요게 B집합이 되어야겠다. 자, 그러면 식이 결론은 우리가 부등식 풀 때 방정식부터 풀죠. 는 0을 만족하는 x값을 찾아놓은 다음에 사이값이냐 가장자리냐 이거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b가 0 이하다를 만족하는 해를 찾아보니까 위에처럼 마이너스 5 이상 3 이하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러면 좌변에 있는 요 2차식은 인수분해가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3으로 되어야 0 이하를 만족하는 게 위에처럼 사이값으로 나올 거야. 다시 말하면 는 0을 만족하는 게 마이너스 5와 3이다. 해를 구하는 거랑 같겠죠. 지금은 요거 전개해서 비교할게요. 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가 될 거니까 다 됐다. a는 2, b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a 빼기 b 구하세요. a 빼기 b는 17 이렇게 됩니다.
문제 남았는데 요거까지만 하고 갑시다. 문제 9번 볼게요. 전체 집합 7 이하의 자연수. 그럼 원소 몇 개? 7개. 1, 2, 3, 4, 5, 6, 7. 7개. 이렇게 표현할게요. 7개. 의 두 부분 집합 A는 1, 2, 3, 그 다음에 B는 2, 3, 5, 7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X집합을 구할 건데 X집합은 누구라 그랬냐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만 정의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가지고 만드는데 어떤 조건이 또 있냐면 A집합과의 교집합이 공집합은 아니어야 돼. 요거를 뭐 말로 해석하자면 A와 겹치는 원소가 적어도 한 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맞죠? 최소한 하나는 겹쳐야 된다는 얘기야. 왜? 공집합이 되면 안 되니까. 같은 의미로 요 놈도 B와 X 어떤 부분 집합인지 모르겠는데 B와 X를 교집합하면 또 공집합이 되면 안 된대. 얘도 간단하게 그냥 쓸게요. B와 겹치는 부분이 적어도 한 개.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전체 부분 집합을 구해 놓은 다음에 예린아 전체 부분 집합을 구해 놓은 다음에 거기서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애들을 다 빼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할게요.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 그러면 A와 B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원소 7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 예? 몇 개? 지원아 몇 개? 옳지. 2에 7제곱 128개. 여기에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애들은 다 제외하겠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을 구하는 거니까 첫 번째 가봅시다. A부터 쳐다볼게요. A와 X를 교집합했는데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반대편이 뭐 있니? 공집합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거는 빼야 되거든. 따라서 A와 X를 교집합해 봤더니 공집합이 될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A랑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에서 A가 1, 2, 3이거든. 적어 놓고 해볼까? 1, 2, 3이니까 1, 2, 3 어느 하나도 안 가지고 있으면 돼. 그걸 만족하는 부분집합 X가 몇 개인지를 세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 부분집합 유형 중에 1, 2, 3을 제외하고 만들면 되잖아. 맞죠? 1, 2, 3을 제외하고 만든 집합 X의 개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공집합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개수가 어떻게 돼요? 2에 전체 7개였는데 1, 2, 3, 3개는 제외하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죠. 괜찮니? 그러면 요 놈은 뭐야? 2에 4제곱 16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의미로 B와 X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공집합이 되는 경우를 구해서 역시 빼줄 녀석이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2번, 3번은 1번 전체에서 빼줄 녀석들이야. 그러면 B집합은 2, 3, 5, 7입니다. 사실 어느 원소가 있냐보다는 몇 개가 있냐가 중요한데 이걸 만족하는 X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거 제외하고 만들어야 되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7개 중에 4개를 제외해서 부분집합 만들어요. 그러면 2의 3제곱 8개의 부분집합이 2, 3, 5, 7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봐. 2번 할 때 3번 B집합을 고려하지 않았죠? 3번 할 때 2번 A집합 고려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 있겠니? 우리 2번, 3번 다 뺄 거거든? 그런데 중복해서 빼면 또 안 되잖아. 네 번째. 2번도 만족하면서 3번도 만족하는 경우는 사실 2번 빠지게 돼요. 이거 한 번만 빼야 되거든. 다시 얘기해 보면 A랑
A랑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면서 B랑 교집합도 공집합이 되는 걸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X는 결국은 A의 원소와 B의 원소 다 없으면 되잖아. 몇 개는 빠져야 되니? 1, 2, 3, 2, 3, 5, 7. 조심해야 되는 건 3개, 4개, 7개 다 빼는 게 아니라 3은 겹치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1, 2, 3, 5, 7 제외죠. 괜찮니? 이렇게 적을게요. 1, 2, 3, 5, 7 요거는 제외하고 만들면 되겠다. 그럼 몇 개 없앤 거예요? 5개 없애는 거예요. 그지? 5개. 따라서 2에 7에서 5개를 제외해서 부분집합을 만들면 4개가 2번에도 있고 3번에도 있었다라는 얘기야. 자, 이제 마무리 해봅시다. 전체는 128이었으니까 128개에서 제외할 거야. 뭘 제외할 건데? A와 교집합이 공집합인 2번의 16개에다가 B와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8개. 그런데 16개와 8개 안에는 겹치는 게 4개씩 있었어요. 그냥 냈다 빼버리면 중복해서 빼는 거니까 안 돼. 그래서 겹치는 건 제외. 한 번만 제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108.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 집에 가서 복습 꼭 하시고요. 오늘 원소의 개수까지는 못 나갔네요. 다음 시간에 남은 거 마무리하고